모든 교양은 남 얘기죠. 안 물어봐도 알려주는 남 얘기 아날람 1부 시작하겠습니다. 박기태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이동규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시옷입니다. 저희가 처음으로 회차를 얘기를 안 했어요. 회차를 자꾸 얘기를 하니까 저희가 요새 좀 부지런해져갖고 대표님, 네. 우리 좀 쟁여놓고 있잖아요. 아, 그렇죠. 제가 녹음한 대로 매주 급급하게 나오다가 요새 우리 몇 부 쟁여놨잖아요. 그러니까 뒤에 한 거를 좀 빨리 릴리즈를 하고 싶어도 회차를 얘기해 놓으니까 릴리즈가 안 돼서 이제는 그런 얘기 하지 않겠다. 풀고 싶을 때 풀겠다. 아니, 그게 아니라 그냥 산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아니거든요. 저 지금 저 몇 회지 알거든요. 산수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제가 똑띠 기억하거든요. 150이 넘어가니까 1, 2 뭐 이렇게 애매하고. 아날람의 역사가 길고 길어지고 뭐 네. 이렇게 역사가 쌓이다 보니까 1560페이지래 네. 이러면서. 우리도 연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금금 38차 뭐 이런 거 있잖아. 연호를 하나 만들어야겠다. 아, 괜찮다 그거. 연호를 해서 금금의 변 이런 거 하는 거예요. 금금지변이 일어난 그 해에 이러면서. 저희 우리 홍 작가님을 이제 맨 처음으로 놓고 네. 홍 작가님 특유의 그 어떤 그 뭔가 생각은 안 나지만 네. 뭔가 더티한 홍 작가 우리 앞에 굉장히 더티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방송 듣고 앞에 그 홍 작가님의 방송을 듣는 분들은 충격을 받는다. 모두가 조금씩 다 다르긴 한데요. 홍 작가님이 지금 진짜 사람 된 게 그때는 손짓으로 이상한 것도 진짜 많이 했어요. 그거 좀 하지 말라고. 그냥 그 소리 다 들어가는데 그걸 막 하고 앉았는 거야. 막 그래갖고 홍 작가가 혼 많이 났어요. 지금도 잘 못하지만 그때는 정말 못하는 게 있었어요. 마이크 위치를 못 찾아요. 마이크가 자기 앞에 있는데 말하다가 반대로 말하다가 보면 점점점 마이크를 저 멀리 이렇게. 3년째 하는데 아직도 그런다. 그래도 홍 작가가 내가 그래도 대단하다고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뭐야? 홍 작가가 1회 녹음할 때 모든 말에 이게 들어갔어요. 맞아요. 근데 이걸 다 걷어냈는데 다 걷어 좀 짜증이 나가지고 이걸 하면 안 된다. 신경을 써서 이걸 다른 데 가서 방송을 하든 뭘 하든 앞으로 뭘 하든 간에 이런 건 하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서 자각을 하면서 말을 해라라고 했는데 그 다음 바로 일주일 만에 없어졌어. 그거는 정말 대단해. 그런 게 되는 사람이었구나. 처음 알았네요. 몇 년 만에. 대선 진리의 힘. 그때는 대선 진리 할 때 아닌데. 그때는 광야를 떠돌 때인데. 그딴 소리 할 때 아닌데. 아주 그랬군요. 보리수 그 얘기 하셨던 건 기억나요. 보리수 밑에서 난교할 때. 원나인 얘기도 많이 왼손과 오른손과 함께 난교할 때. 아니 왜냐면 그때 그 방송에 그 많은 것이 삭제되긴 했지만 홍 작가가 왠지 자기의 그 어떤 지난 경험과 자기의 취향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게 마이크가 켜져 있으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맞아.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그렇지. 이젠 말할 수 있지. 이젠 그런 얘기 안 하니까. 근데 지나고 나 생각해 보니까 왜 그렇게 마이크 켜져 있는데 말하고 싶어 했을까? 거짓말이었던 건가? 수액 있잖아. 수액. 이제는 말할 수 있다. 거짓말이었던 것 같다. 수액인 것 같아. 저 아날람 맨 처음 들었던 게 그거였거든요. 뭐요? 그 무슨 흑채 뿌렸다가 그 뭐 샤워를 네, 했는데 맞아요. 뭐 이렇게 네, 국물이 흘렀네. 까만 국물 흘렀네. 그 얘기. 깜짝 놀라고 막 그 얘기를 처음으로 아날람 듣고 이런 방송이구나. 이미지를 확 그걸로 이제 이미지를 잡았었죠. 조금 연령대를 낮추려고 해요. 왜냐면 제가 요즘에 고민이 있거든요. 뭔데요? 그 유튜브가 우리가 드디어 광고가 붙었지 않습니까? 그쵸. 짜잔. 박수. 물론 0.01달러 이렇게 막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거랑 상관없이 뭐에 고민했냐면 이제 이 유튜브가 어떤 컨텐츠냐, 흔히 말하는 몇 세 이상의 어떤 민감한 뭐 무슨 이슈를 담고 있느냐 막 이런 거.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되게 민감한 이슈를 많이 다뤘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고가 붙은 게 있고 안 붙은 게 있는 거예요. 안 붙은 거는 검토 요청을 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대로 좀 더 잘 들어보고 판단을 해달라고 검토 요청. 그중에 이제 뭐 검토 요청했더니 어떤 건 다시 붙고 어떤 건 생각보다 괜찮다 붙고 안 붙고 이렇게 있는데, 그렇게 보다 보니까 방송에서 난교 이런 말 하면 안 돼. 건전하게 그렇네. 하는 거야. 오늘 또 하셨네요. 네, 삐 처리하면 되죠. 듣고 있어요 여러분. 텔레토비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 그때 텔레토피 그 어린이 있잖아요. 해 뜨는. 걔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아니 근데 그 얘기 하더라고요. 되게 잘 나가시던 분들이 요즘에 노딱이라 그래요. 네. 노란 딱지라 그래서
되게 약간 자극적인 거 엄청 많았잖아요. 막 이상한 네네. 거 먹고 막 캡사이신 마시고. 네, 음. 유튜브에. 또 요즘에 한창 유행했던 게 그 트랜스젠더 분들 네. 모셔가지고 그 사람들하고 약간 막 맞아요. 연애 같은 거 약간 하는 진한 얘기하는 무결 뭐 그런 같은 거. 거 하고 그런 뽀뽀하고 막 그래요? 그런 게 되게 인기였는데 그런 거 하시던 분들 지금 계정 다 날라갔더라고요. 한 달에 무슨 뭐 억 단위로 버셨던 분들이라고 하는데 그분들 뭐 노란 딱지가 붙는데요. 그 약간 유해 영상이라고. 경고처럼 이렇게. 그러면은 그 수익이 집계가 안 된대요. 그거는 뭐 몇만 명이 봐도 수익이 집계가 안 된대요. 그래서 막 새로 계정 파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렇게 약간 뭐 예를 들면 지금 홍콩을 지지합니다 이런 말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 이제 그러면 안 돼. 안 돼요. 이제 그런 거는 이제 해서는 안 돼. 황금 방패가 막 나. 민감한 거니까 그런 걸 이제 해서는 안 돼. 우리는 이제 좀 보수적으로 방송을 네. 해야 될 때가 됐다. 그래서 네. 사실 이 컨텐츠가 그래서 지금 솔직히 날릴까 지금 고민이다. 술이 웬 말이냐 이거지. 컨텐츠가 이게 술이 웬 말이냐 이게. 이게 안 돼 이게. 벌써 이거는 19금이겠네요. 그죠. 그렇네요. 술로 본 역사, 음. 술로 본 문화사 뭐 이런 걸로 술 이게 웬 말인가. 분명히 내 장담도 이거 올라가면 바로 붙지 않아요. 검토 검토도 요청을 또 해야 되나요? 돼. 술이 그 술이 아닙니다. 이게 뭐 좀 이렇게 인문학적으로 역사 이런 얘기입니다라고 약간 이렇게 요청을 해야 될 그러면 거예요. 올릴 때 그 제목 자체를 술의 인문학 이런 식으로 올리면 네, 그렇게 해야 되겠네요. 술 특집 이러지 말고요. 술 특집 말고 술의 인문학. 취미 술 있잖아요. 엄청 이 자체가 불온하잖아요. 제목이 취미인데 술이야. 그러네.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여기서 제가 말한 보수적인 가치관 속에서의 취미라 네네네. 하면 술 화투 이런 건 안 되잖아요. 알코올 올리기냐? 그렇잖아. 취미가 저 취미는 화투기도 뭐, 좀 하고 싶은데. 악기 연주 아니면 뭐 수집 감상 이런 쪽이잖아요. 예. 흔히 말한 이 세계에서 보편적으로. 그렇죠. 그래서 독서와 제가 음악 감상. 우리의 지금 주제가 굉장히 고민이 많다. 뭐 그렇습니다. 일단 하고 본다. 그렇죠. 구글 사랑합니다. 유튜브 네. 만세. 사랑합니다. 네, 일단 하고 봅니다. 저희는 네. 일단. 저희 거를 그렇게 이제 너무 난도질하지 말아주시고 제목을 잘 지어야 돼요. 네네네. 저는 반려된 것 중에서 조금 했던 것도 있어요. 저희 소녀의 심리학 했던 것도 반려됐더라고요. 왜요? 그게 그건 그러니까요. 반려될 게 없는. 네. 근데 소년의 심리학은 되게 괜찮았어요. 근데 왜 소녀? 그러니까 그래서 아마 이 소녀라는 컨텐츠 그 제목 자체의 문제인가 싶어요. 대체 소녀로 뭘 검색합니까, 여러분? 너님들 때문 아니냐? 그거는 그 회사와 같은 자회사인 구글에 가서 성인 인증하시고 소녀를 검색해 보시면 알아요. 아 그래요? 될 일이 아니구만. 나도 예전에 옛날 편집하던 시절에 고등학생 이미지가 필요해서 고등학생인데 고등만 치면 나오잖아요. 그래서 네. 고등 딱 쭉 검색했더니 고등학생 이미지긴 이미지인데 보낸 건 나오지 않죠? 이 이미지가 아닌데 너무 짧은데. 그러하다. 그렇습니다. 어쨌든 사설이 길었습니다. 네. 저 지금 검색을 해봤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소녀 검색하면 바로 네. 사용자 또 성인 인증. 한글로 검색하는 거랑 같은 단어로 영어로 검색하는 건 또 다르더라고요. 그럼요. 네, 길거리랑 스트리트는 다른 검색 결과가 나온다고 제가 아.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술 얘기를 2주째 하고 있다라는 네. 거죠. 저는 술을 잘 안 먹는데도. 전 다양한 술을 안 먹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나한테 만약에 태무진이 재밌어요, 술이 더 재밌어요 하면 술이 좀 더 재밌었던 거야. 역사 얘기 별로 안 좋아하시니까요. 유구한 그 오래전부터 하는 거 안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술의 역사를 좀 얘기를 하려고 술과 음. 대항해 시대, 그렇군요. 술과 술의 문화사. 인문학. 네. 네. 저희는 이제 주세를 좀 가르쳐 드리고 네. 술과 역사에 대해 얘기하는 방송이지. 이게 얼마나 그렇죠. 근전하고 좋습니까? 그러니까요. 누가 술을 취미로 합니까? 나 집에 가야 될까 봐. 그래서 네. 제일 많이 들어오는 질문이 이제 이거잖아요. 이런 루머가 있어요. 전 또 술을 잘 모르니까 제 주변 사람들이 왜 술이 좋은 술이 외국에 많잖아요. 아. 그러니까 술을 안마중간 직구를 하자.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우리끼리 모르는 애들끼리 무식한 애들끼리 너 그거 하다가 바로 전화 와 임마 이러면서 제표가 그렇지 일종의 이게 이제 뭐 마약 뭐 이런 그런 것처럼 바로 그냥 전화 너 임마 그래가지고 그러면 안 돼라는 썰이 있고 두 번째 썰은 술을 들여오면 세금 폭탄을 맞는다. 거기서 10,000원짜리 술 아마존에서 뭐 이상한 데서 클릭해가지고 들어오면 폭탄 하나 맞는다라는 썰이 있어요. 근데 아무도 이제 실행해 본 사람이 없으니까 모르는 거죠. 모르는데 생각해 보면 그렇더라도 술을 직구 배송해서 이게 하시는 분은 내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 와인 동호회 같은 데 있으면 가끔 하시는 와인 분들이 동호회.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직구가 안 되냐 물어보면 제가
됩니다. 아, 돼요? 네, 어. 직구 되는데 이제 그건 생각하셔야 돼요. 술을 우리나라까지 배송해주는 사이트 중에 성인 확인이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우리나라에서 다 사이트 막아버려요. 음. 일단 그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런 사이트들이 일본에 왜 사케 같은 게 우리나라 들어올 때 너무 비싸게 파는 것들 있잖아요. 네. 네. 그런 걸 이제 배송해주는 사이트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없어졌어요. 그 이유가 이제 뭐 자국 산업 보호 목적이 제가 볼 땐 큰 것 같은데 어쨌든 뭐 이제 명목은 미성년자가 보면 안 되는 콘텐츠를 볼 수 있게 했다 그래가지고 사이트 자체를 그냥 닫아버리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어쨌든 개인 자격으로 수입하는 건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게 그 얼핏 생각하실 때 술이 직구나 배송이 안 되는 이유가 미성년자 보호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그렇죠. 뭐 온라인으로 약간, 사면은 뭐 근데 부모님 신분증으로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쵸. 뭐.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이게 애초에 그 금지라고 말하면 뭐하지만 어쨌든 결국 핵심은 주세법입니다. 이게 저번 시간에 약간 얘기를 드렸는데 술에서는 술과 세금은 정말 중요해요. 이게 역사적으로도 그렇고 현재 우리나라도 그래요. 이게 또 다른 질문으로 또 저번에 대표님이 저한테 개인적으로 물어보셨던 게 왜 뭐 마트에서 소주를 사는 게 왜 그 식당에서 소주를 사는 것보다 더 싸게 살 수가 있는 거냐. 이런 것도 다 비슷한 맥락인데 술이라는 거는 아까 보셨잖아요. 그 맥주면 주세가 72%, 교육세 30%면 2배예요, 2배. 그죠. 예. 술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세금이 굉장히 많이 붙는 품목이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소비하는 품목이라 무자료 거래를 되게 많이 하게 돼 있습니다. 세금 안 내고 그냥 세금 안 거래하는. 내고 거래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왜 길거리에 이렇게 술 운반하는 차량 보면 맞아요. 뒤에 꼭 붙어 있어요. 스티커 있잖아요. 무자료 뭐 주류는 취급하지도 뭐 판매하지도 맙시다. 뭐 이런. 그런 게 있어요? 네, 붙어 있어요. 못 보셨어요? 아니, 전 술에 관심이 없으니까 그런 것도 잘 안 아니 보지. 트럭인데. 아, 진짜? 네, 그런 게 많이 붙어 있는 게 요즘에는 이제 트래킹이 잘 돼요. 왜냐면 요즘은 생산 단위부터 거의 이제 추적하기가 쉬운데. 그리고 그것도 저번에 또 얘기했던 그 맥주 같은 경우에 몇 리터 이하는 못 만들게 하고 밀주를 못 만들게 하고 네. 이 근본은 사실 세금이에요. 트래킹이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맥주가 특히 엄격한 건 맥주가 세금이 높아서 그런 거예요. 막걸리 이런 거는 세금이 5%라 그냥 밀주를 집에서 담그는 것도 크게 단속을 좀 덜 하는 편인 거고 술의 역사나 술의 현실에는 세금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면 집에서 옛날에 그 과일주 같은 거 아니면 인삼주 이런 거 참 많이 담아서 지금도 많이 담아 드시잖아요. 네네. 그것도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건가요? 아니죠. 잘 생각해 보시면 집에서 아예 술이 아닌 거를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술이 아닌 어떤 그러니까 글루코스를 네. 효모로 발효시켜서 만드는 거라면 네. 그걸 만약에 판다면 동네에서 그거는 밀주로서 탈세죠. 근데 집에서 담근 인삼주 이런 건 그런 게 아니고 보통 붓기만 한 거, 당금주를 네, 붓기만 한 이미 거라서 세금을 잘 내서 술을 산 다음에 여기다 뭘 부어놓는 건 사실 상관이 뭘 없죠. 타먹니 상관없다. 네,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그걸 만약에 판매를 한다면 세금을 물어야겠지만 사실 세금 한번 문 거잖아요. 그렇죠. 이미 한번 문 거라 이거는 그런 여진 크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사실 솔직히 소주나 이런 게 너무 싸기 때문에 사실 너무 싸서 뭐 사실 집에서 굳이 뭘 만들어서 증류하고 이럴 의지가 별로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그렇죠. 물론 이제 동네에 가시면 시골 가시면 아직도 밀주는 많이 해요. 왜 막걸리 뭐 직접 담가서 팔고 뭐 이런데. 그래서 어쨌든 직구 배송으로 돌아가면 네. 그렇습니다. 이제 주세법 40조에 따라서 이거를 지금 못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주세법 40조에 따라서 국세청장은 출고 명령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국세청장이 출고 명령을 하지 않은 딴 사람은 술을 팔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는 국세청장한테 다 신고를 한 사람들이 아니면 술을 팔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무자료 거래 이런 것도 다 안 되는 거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지금 들어보시면 판매 규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 국세청장한테 신고한 사람만 판매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럼 구매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그냥 구매하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한국의 약간 배송 대행 서비스 이런 거를 네. 술로 한다면 이거는 불법이 될 확률이 되게 높아요. 그 주류 네. 판매업 신고를 안 한다면. 근데 개인이 개인 자격으로 구매하는 거에 대한 주세법상 뭐 금지하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사서 대신에 이제 이걸 생각해야죠. 세금이 이제 폭탄이 붙는다는 건 맞는 거예요. 아, 맞아요. 그거는. 네네네. 그러니까 아까 FTA 같은 경우는 거의 맥주는 0이 됐는데 뭐 FTA 그러니까 와인을 기준으로 해볼게요. 와인을 기준으로 하면 관세가 15%, 주세 30%, 교육세 3%, 부가세 10%, 거기다 이제 배송비가 붙죠. 근데 네. 왜냐하면 와인 그러면 그 유리병이잖아요. 깨지기 쉬우니까 좀 잘 배송해야 그렇죠. 되니까요. 잘 배송해야 되죠. 그러니까 세금이 진짜로 폭탄이 붙어요. 그래서 뭐 3만 원짜리 와인 한 병 직구하면 제가 계산해 보면 18,840원이 세금으로 붙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뭐 배송비 이런 게 많이 드니까 이게 직구를 하기 힘든 거고 또 중요한 문제가 아까 말했던 판매를 규제를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라쿠텐 같은 사이트가 네. 그 일본 내에서는 주류 배송을 다 해줍니다. 아. 근데 라쿠텐이 우리나라까지 배송을 해주거든요, 원래. 네. 근데 막혀 있어요, 다. 왜냐하면 만약에 라쿠텐이 우리나라까지 주류 배송을 해준다면 그것도 역시 주류 판매업 면허나 신고가 없는 상태에서 판매를 하는 게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딱 그러니까 사실은 편한 게 중요한 거잖아요. 금액도 금액이지만 네. 누가 하나 하자고 그걸 배송대행지를 다 그죠. 알아보고 한방 하자고. 세금 신고 본인이 다 그 들어오면은 세관 가가지고 신고하고 이걸 누가 합니까? 이걸 A부터 Z까지 대행해주는 회사가 있으면은 편하게 사실 직구를 할 텐데 그게 이제 판매를 규제하기 때문에 그걸 못해서 사람들이 잘 안 할 뿐이에요. 실제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뭐냐면 매니아들. 매니아 중에 그러니까 정말 구하기 힘든 술. 우리나라에선 구할 수가 없다. 아, 뭐 김정일이 담근 뭐 이런 거. 네. 그러니까 뭐 몇 년산 뭐 몇 년 빈티지의 무슨 와인 우리나라는 수입하는 데가 없다라든가 혹은 너무 많이 부쳐 먹는 것들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술 중에서도 몇 개 있는데 수입업자가 그냥 어차피 이거는 살 사람들만 사는 거다. 그러니까 특히 이제 저 칵테일 만들고 이런데 꼭 필요한 술들 중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앙고스트라 비터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미국 가격에 뭐 한 5배 이렇게 팔아요. 근데 그거는 꼭 필요한데 뭐 사먹는 사람만 사먹는 거예요. 이렇게 대체제가 없으니까 너무 비싸게 팔아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뭐 저도 사실 그 앙고스트라 비터를 그 산 적이 있거든요. 직구를 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차라리 그게 더 싸게 먹히니까 그런 귀찮아도. 경우들. 뭐 일본 위스키. 일본 위스키가 사실 그렇게 비싸지 않은데 일본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붙이고 뭐 그런 것들. 이제 그런 거 같은 경우에는 직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려야 될 게 예외적으로 한국에서도 전통주는 배송이 가능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게 근데 원래는 그 전통주 배송이 가능하게 된 지는 좀 됐어요. 근데 이제 지정한 사업자만 가능해서 예전에는 우체국 쇼핑만 됐거든요. 그것도 거의 한 6, 7년 됐던 것 같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언제부터인지 모르겠고요. 근데 얼마 전부터는 그게 풀려서 이제 뭐 그냥 다른 택배사도 뭐 가능해졌어요. 쿠팡 뭐 이런데 아니, 택배사뿐이 아니라 뭐 오픈마켓 가면은 다 있습니다. 전통주. 뭐 막걸리. 그래서 요즘에 전통주가 엄청 부흥하고 있어요. 예전에 전통주 저는 들었던 것 중 최근에 이제 한 달에 얼마씩 돈을 내면은 여러 개를 막 이렇게 5병, 몇 밀에 5병을 그냥 꾸준히 배송해 주는 거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씩.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꽃도 왜 그런 게 있거든요. 한 달에 술을 얼마나 먹는 거야? 한 달에 얼마를 내면은 꽃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늘의 꽃 이렇게 배송해 주는 그런 게 있는데 술도 진정한 전통주도 그게 중독자를 있다고. 만드는 그렇대요. 있대요. 아편전쟁 바로 직전입니다. 이게 위리수가 아주 뭐 양이 많고 이런 건 아닌데 이제 요모요모 먹어볼 수 있게. 그래서 선물로도 되게 좋아요. 저는 그러게요. 궁금한 게 또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참에 그 외에 치킨집에서 네. 네. 맥주를 배달시켜야 아 맞아. 돼요. 생맥주 네네네네. 배달해 주잖아요. 근데 이게 거기 가서 먹는 거는 허가가 났겠지만 그쵸. 이 배달해서 술까지 배달되는 거 이거 법에 뭐 저촉되는 게 있어요? 여러분 옛날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왠지 야매 같아서. 그 왜 갈색 통 같은 네, 데다가 맞아요. 네, 이게 생맥주 담아가지고 팔잖아요. 네.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그 갈색 통 시대가 그렇게 오래 안 오래되지 됐어요. 않았어요. 예전에 생수통에다가 담아줬어요. 그리고 그때는 또 뭐가 있냐면 저희 배달을 시킬 때 오시면서 슈퍼에서 소주 한 병 사오세요 이런 거 되게 많았어요.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일단 그런 부탁은 안 해서. 네. 네, 뭐 되게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뭔가 많이 후한무치의 느낌이라. 네, 그러니까요. 그냥 그거는 그냥 배달 대행만 해주는 거라 사실 큰 문제가 없는 거였던 건데 사실은 다 불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파는 게 다 불법이었어요. 원래 그 배달할 때 술을 갖다 주는 것 자체가 완전히 다 불법이어서 그거 가지고도 막 한창 기사도 많이 나고 말이 많아서 합법화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아, 그럼 이제 합법이에요? 이젠 합법이죠. 그러니까 한국인의 또 영원한 소울푸드. 치맥. 네. 치맥을 지키겠다는 어떤 그 전통 부흥과 역사적 사명. 근데 생각해보면 치킨에 맥주 말고요. 족발집 같은 경우는 족발은 사실 맥주랑 잘 안 먹잖아요. 그러면 왜 쿠폰 몇 개 모으시면은 콜라 아니면 소주 중에 태길 뭐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럼 그렇게 그럼 소주 주는 건 사실은 그거 안 되는 거였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옛날에는 어떤 거였냐면 딱 그건 거예요. 그 자세히 그때 보시면 대부분 예전에는 매장에서 판매한 소주가 아니라 그냥 앞에 슈퍼 같은 데서 파는 소주 같은 거를 따로 갖고 있다가 배달용을 어차피 아까 말씀드렸죠. 그 소주가 더 싸요. 그게 재미있는 부분이죠. 맞아, 저 듣긴 들었어요. 가게에서 그렇게 하는 것보단 차라리 슈퍼가 사는 게 싸다 그랬어요. 그래서 왜
코스트코나 이런 데는 몇 리터 이상 못 사게 돼 있고 그리고 그거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재밌는 거죠. 보통 모든 건 다 업장이 더 쌉니다. 사업장이 더 싸요. 무슨 저 하나로마트 이런 데 가면 그 사업자 가지고 그 회원권 같은 거 따로 만들면 그 사업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데가 따로 있어요. 근데 들어가면 벌크로 엄청 싸게 팔아요. 거기서 보면 아 내가 먹는 안주가 다 어디서 나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그냥 쫙 있습니다. 근데 엄청 싸요 생각보다. 모든 건 그리고 원래 그 다 가게로 납품하는 게 다 쌀 수밖에 없잖아요. 모든 게. 근데 네. 술은 꼭 더 비싼 건 아닌데 비싼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 주류 판매업자가 지정이 돼요. 그 판매업자한테 그 판매업자가 제시하는 가격으로 사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 경쟁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띄워오는 가격이 그 주류 판매업자들이 파는 가격이 편의점보다는 싸지만 대형 마트보다는 비싸고 이런 경우 되게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걸 팔면 또 역시 다 이제 저촉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세금 트래킹이 다 안 되기 때문에 네. 그 세금을 위해서 역시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어쨌든 지금 그렇게 술을 판매하는 것 자체는 이제는 합법입니다. 결국 국민의 요구로 인해 민족의 요구죠. 네. 그렇네요. 우리의 전통 음식을 지키기 위해. 홍콩 시민 여러분 저는- 지지합니다. 그렇게 한 번도 생맥주를 치킨 시키면서 먹어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네네. 예전에 한번 그러니까 치킨을 시켰는데 되게 예전이에요. 치킨을 시켰는데 집에서 이제 생수로 물을 마시니까 생수병 다 먹은 빈통이 이렇게 버리려고 놔뒀는데 치킨을 배달 오셨던 그 사장님께서 이거 빈통 가져가도 되냐고 여기다 맥주 담아서 팔아. 그거를 내가 직접 겪은 이후로는 이건 아니다. 저 생맥주를 뭘 믿고 먹느냐. 그러니까 입을 대고 뭐 물을 그렇죠. 먹었는지. 그러니까요. 너무 반색하시면서 그 빈병을 가져가셨거든요. 그래서 술에 대한 얘기가 이것만 했는데도 참 많네요. 30분에서 30분. 그러니까 원래 할 얘기는 시작도 안 했는데. 정말. 네. 예, 이건 지금 저희는 술 얘기한 게 아니고요. 네. 법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요. 그쵸. 주세에 세금에 대한 대해서. 얘기. 네. 그리고 앞으로 창업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약간의 네. 그렇죠. 전통주 창업에 대해서 또 고민하시는 분이 계실 거거든요. 그쵸. 요즘. 전통 문화는 항상 그게 술이라 좋은 게 아니라 전통 문화이기 때문에 그럼요. 이런 엄중한 시국에 어떤 그 토착 왜구들과 중국과 오랑캐와. 로부터 국가를 지키기 위한 중요한 방법입니다. 네. 구글 만세, 유튜브 만세. 네이버 얘기해줘야죠. 네이버요? 왜 네이버? 구글 이런 다 외세인데 그거. 네이버 만세, 다음 만세, 엠파스 이거 언제 거야? 라이코스. 엠파스 네. 한국 야후는 철수했는데 야후도 나오나요? 그러면 안 되나요? 야후도 외국인가? 야후가 막 이거는 그냥 번외로. 네. 야후가 사라질 때 어떤 얘기를 들었는데 야후 직원으로부터 네. 새 나온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슬프더라고요. 뭔데요? 그냥 기업이 쇠락할 때 나올 수 있는 모든 것이 다 거기에 안에 있었다라면서 얘기를 듣는데 하면서 여러 가지를 얘기해 주죠. 이런 시그널이 있을 땐 빨리 런각이다. 뭐 이런 거죠. 도망쳐. 회사에 이런 느낌의 시그널이 생겼다. 런각이야. 뭐 이러면서. 그 몇 개 있었잖아요. 탕비실에 있는 차 종류가 이렇게 싼 걸로 바뀌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회사가 뭔가 쇠락해가는 그 시그널이 몇 개가 있잖아요. 요즘 같은 경우는 IT니까 이게 그 사내 메신저 쓰잖아요. 이게 그런 유료 그 유료 업무용 메신저. 업무용 네네네. 메신저. 그러니까 업무용 메신저 유료가 무료로 됐거나 되게 그쵸. 사용이 안 되는 경우라. 갑자기 카카오톡으로 해라. 그렇죠. 네이트 그쵸. 그걸로 해라는 또 이런 거. 그렇게 되면 되죠. 아침에 뭐 빵 주던 회사가 이제 빵 없고. 그렇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 합니다. 뭐 이건 그냥 됐고. 저희 회사는 탕비실에 돌체구스토와 기계만 있는 거 아닙니까? 다 있습니다. 그 또 저 더 유명한 게 뭐였지? 네스프레소. 네스프레소. 따로 두 개가 따로 있습니다. 취향껏 드시라고. 네. 좋은 회사네요. 네. 네, 저는 안 먹지만 커피 먹으러 한번 가야겠는데요. 회사에 커피 맛집. 네. 근처에 가면은 아니 커피 한 잔 해야겠다 이러면서. 변호사 사무실 하면은 왜냐면 옛날에 풍문으로 들었어에서 이 나라를 좌지우지하시는 어떤 그 법조인들의 그 이너서클이 나오잖아요. 그 드라마요. 드라마에 네. 모 로펌을 네네네네. 이렇게 배경으로 해서? 배경으로 하는 이렇게 그러니까 모티브로 한 네네. 보다 보니까 박기태 변호사님 우리 그 회사도 어떻게 그런 거 있나요? 저희 회사는 그러니까 제가 오는 손님용으로는 네. 나 중국에서 수입한 음. 큰 차판을 딱 놓고 상담할 때 차판이랑 이렇게 차를 이렇게 좌판을 합니다. 가시나요? 한 잔에 500원 이러면서 이제 차 맛집이었어. 판매를 겸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거에서 이제 네. 곡물주 얘기부터 한번 네, 좋습니다. 해볼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게 이제 인간이 술을 만들려면 그러니까 술이라는 것은 효모가
포도당을 먹고 싼 것이고, 근데 알코올이 네, 알코올이라는 것은 네. 그러니까 술을 인간이 만들려면 일단 포도당을 만들어야 되는데 포도당을 만들 방법이 별로 없어서 일단 과실주가 나왔고 뭐 꿀 같은 걸로도 네. 술을 만들었고 그 다음으로 침으로 만들기도 했고 음. 또 엿기름을 이용하기도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네, 네. 엿기름이 싹이 난 네, 몰트라고 그러죠. 그죠. 그러니까 메가라고 그러죠. 싹이 난 보리. 네, 싹이 난 보리. 근데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엿기름을 사용한 방식은 좋긴 좋았는데 이게 문제가 한 가지 있어요. 엿기름이라 그래도 이게 전체가 다 포도당이 되는 게 아니라 포도당 비율이 일정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엿기름으로 발효를 하면 아무리 높아도 도를 넘기가 되게 힘듭니다. 거의 불가능. 도수를 말씀하시는 네, 거죠. 도수가. 그건. 그러니까 100리터 중에 10리터가 알코올이 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맥주 우리 보면 대부분 도수가 뭐 5도, 6도 이렇잖아요. 그렇죠. 이게 물을 타서 그런 것도 있죠, 요즘에는. 근데 원래 만들어지는 게 그 정도로밖에 안 만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사실 이게 알코올이 제일 중요한 건 보존성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네. 알코올 비율이 높으면 높을수록 보존이 잘 되는 것인데 와인 같은 경우는 만들면 12도, 13도까지 나옵니다. 이건 뭐냐면 효모가 일정 이상이 되면 재밌는 게 효모가 자기가 알코올을 싸잖아요. 근데 알코올이 많으면 효모가 활동을 중단해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똥을 많이 싸다가 똥밭. 아, 그러네. 그럴 수 있지. 거기 구르다 보니 근데 더 재밌는 건 사실 효모가 좀 취합니다. 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알코올에 네, 그래서 도수가 높아질수록 똥독이 오른다. 그래서 에탄올 비율보다 메탄올도 좀 많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활동을 중단해요. 그래서 뭐 포도당을 아예 100% 포도당을 가지고 만든다고 하더라도 12도를 넘어가면 효모가 중단되기 취해서 때문에 실신. 효모 종류에 따라 좀 다르지만 12도에서 15도. 그게 우리 보면 청주나 와인이 한 12도에서 15도 정도. 네. 최고 15도 정도. 그거보다 높은 거는 포트와인이라고 이렇게 따로 뭐 술을 더 하는 거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면 12도, 15도인 게 효모가 그 도수가 너무 이제 활동을 중단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쨌든 근데 4도, 5도밖에 안 나는 거는 너무 낮은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가 있고 그 또 중요한 건 엿기름 만드는 것도 보리를 제대로 생산하는 데가 아니면 좀 쉽지 않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이 어떤 동아시아 문화권 특히 네. 이런 데서는 곡식으로 술을 만들었어요. 이게 누룩이라는 걸 보통 사용을 해요. 이 누룩이라는 게 뭐 밀, 콩 이런 거에 이제 특정 곰팡이를 번식을 시키는 건데 두 가지 곰팡이 여기 같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룩 곰팡이 뭐라고 해서 일반적인 전분을 그 포도당으로 만들어주는 종류의 곰팡이. 그리고 여기 효모도 같이 들어있어요. 그런 걸 이렇게 뭉쳐서 집집마다 이게 내려오는 누룩균과 내려오는 효모균이 다 따로 있어요. 그래서 누룩을 만들어서 이거를 밥이나 일반 주로 쌀을 많이 썼죠. 쌀, 찹쌀, 밀 이런 거에 넣어서 술을 빚는 거예요. 이거를 이렇게 그냥 쌀로 이렇게 누룩을 넣어서 만들면 막걸리가 됩니다. 그리고 이 막걸리를 가만히 놔두면 맨 아래는 이제 찌꺼기가 가라앉고요. 네. 점점 맨 위는 맑은 물이 딱 뜨게 돼 그쵸? 있습니다. 내비두면. 이 위에 왜 막걸리를 그냥 뭐 슈퍼에서 사 있을 때도 위는 좀 맑게 되고 네. 이렇게 흔들어 먹잖아요. 네. 그 윗부분만 잘 떠내면 이걸 청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막걸리를 탁주라 그러죠. 탁하다 네. 그래서. 그 윗부분은 맑을 청자를 해서 청주라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이건 사케. 라고 하고요. 이게 우리는 뭐 사케, 뭐 우리나라 뭐 청하 이 정도밖에 모르지만 원래 우리 조상들이 먹었던 술, 뭐 수호지, 삼국지에 나오는 영웅들이 먹었던 술 이런 게 다 청주 종류예요. 이 청주 종류가 어떻게 보면 이 동아시아 문화권을 지배했던 술이고 가장 많이 발달됐던 술이기도 합니다. 이 증류주가 이제 나오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무슨 노지심이 뭐 술독을 뭐 한 독을 먹었다느니 무슨 뭐 성룡이 취권하면서 막 동이를 막 다 마시고 이러는 게 그게 뭐 40도 50도짜리 술을 그렇게 먹는 게 아니고 당시에는 또 이제 15도까지도 나오기 힘들었죠. 또 기술의 도수가 한계가 약하니까 일단 많이 먹고 본다. 그러니까 뭐 11도 뭐 이런 술이에요. 사실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그래도 많이 먹는 거지만 그쵸.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먹는 건 아니고. 그 옛날 사람들이 주모 이러면서 그 술병 그냥 벌컥벌컥 먹는 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어이쿠 이게 막 소주 한 병 원샷 이런 기분이 아니군요. 그렇죠. 이게 훨씬 좀 특히 이제 또 나라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나라 술은 전체적으로 되게 달았대요. 단맛이 좀 우리나라 지금 전통주도 이런 증류하지 않은 발효주들은 되게 단맛 나는 게 많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는 쌀, 찹쌀 이런 거로 만들어서 단맛이 많이 났다 그러고 우리나라도 사실 술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나라예요. 네. 원래 예전에 차례라 그러면 차를 올리는 예인데 우리나라는 술 올리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그리고 뭐 음식도 다 안주로 올리고 그렇게 발달을 했고 우리나라도 지역마다 뭐 집집마다 술 문화가 많이 발달을 했었는데
그 아무래도 우리가 그렇게 곡식 생산량이 그렇게 대단히 좋은 나라는 또 아니다 보니 중간중간에 많이 금지를 시켰죠. 뭐 영조 때는 네. 영조 내내 이제 금지를 시켜서 뭐 이제 신하들이 꽐라가 돼서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풀어주십시오 그랬다 맞고 막 그랬다는 기록들이 있죠. 그래서 근데 이제 결정적인 건 일제시대 때 한번 다 없어지고요. 한 절반 이상이 일제시대 때 없어지는데 일제시대도 전체 다 없어졌다기보다는 일제시대 말기 한 4, 5년 네. 태평양전쟁 수행하면서 국가가 총동원 상태가 되면서 이때는 아니 지금 쌀도 없어서 다 굶고 있는데 무슨 군량미가 없는데 네. 술을 있으면은 빚느냐. 그렇죠. 그래가지고 다 금지를 시켰던 게 첫 번째 이유. 두 번째 이유는 이제 박정희 정권이 들어오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건 트래킹이 안 되잖아요. 주세 네. 트래킹이 안 되고 곡물 낭비도 심하고 지금 통일벼 들여와가지고 겨우 뭐 쌀 먹고 그때가 그죠. 혼분식 할 때인데. 홍무식 장려할 때인데 어딜 그래서 쌀로 술을 아예 못 먹게 했어요. 술을 못 빚게 이거 조금 이따가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쌀로 아예 술을 못 빚게 해서 그 당시에는 막걸리를 그래서 다 밀가루로 만들게 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따 그래서 막걸리가 뭔가 이렇게 음. 나쁜 술의 어떤 전형이 된 게 그쵸. 그것 때문이라고. 흔히 뭐 카바이트 막걸리 이런 말 하고 그러죠. 사카린. 사카린은 지금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요? 네네. 사카린이 그게 밝혀졌잖아요. 그게 몸에 나쁜 거 아니래요. 아, 그래요? 그건 또 나중에 언제 뭐 특집을 했으면 좋겠는데. MSG처럼. 사카린이 건강에 나쁠 수 있다라는 연구가 나와서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부터 전 세계적으로 거의 금지가 됐었는데 그 실험 자체가 약간 인간이 도저히 먹을 수 없는 양을 쥐한테 한 번에 먹인 스튜디오만큼 이런 식으로. 아니, 쥐 기준으로 비율상으로. 거의 그 정도로 먹여서 이게 얘가 지금 사카린을 많이 먹어서 문제가 생긴 건지 설탕도 그만큼 먹었으면 죽었다 그쵸. 뭐 이런 밥도 그만큼 먹으면 안 될 것 같은데. 그래서 또 후속 연구들이 되게 많이 나오면서 사카린이 오히려 안전하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요. 그럼 궁금한 게 어쨌든 이 얘기는 에미야 된장이 뭐 올해는 잘 됐구나 이런 것처럼 집집마다 어떤 술 빚는 그 어떤 곰팡이의 어떤 종류랄까요? 그 맛이 다 좀 따로 있었죠. 달랐겠네요. 네네. 근데 이제 그런 게 그럼 이제 대부분 우리 전형적이지만 뭐든지 전통이 단절됐겠죠. 네네네. 그러면 예전에 왜 백종원 씨가 지금 그렇게 지금 애착을 갖고 그 하는 네. 청년 사업가 중에 그 골목 식당에서 막걸리 하시는 분. 근데 그분이 했던 얘기 중에 그것 때문에 하여간 흘러났던 얘기가 우리나라 막걸리의 그 뭐죠 누룩인가? 네네네. 뭐 그 곰팡이? 뭐 네네. 그게 다 일본 거라면서요. 입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아예 우리 그때 말살시켜 놓으니까 아예 우리 누룩은 안 남아 있어갖고. 그리고 또 경제적인 이유가 큰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밀가루 막걸리만 만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일본산 입국을 그러니까 누룩을 아예 말려놓은 거예요. 네네. 누룩을 아예 말려놓은 건데 일본산 입국을 사면 굉장히 싼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산업화가 되질 않았었는데 일본은 더 먼저 그 입국이 산업화가 돼서 수입을 해서 쓰다 보니까 그거를 당연히 우리 건 없어지겠네요. 그러면. 그거를 복원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데 사실 균이잖아요. 네. 그죠? 곰팡이 균, 효모균이잖아요. 얘네들이 다 죽은 상태라 이게 농업진흥청 이런 데서도 연구를 많이 해요. 옛날 우리 효모를 찾아, 뭐 옛날 우리의 뭘 찾아 많이 하지만 사실 뭐 멸종돼 있을 확률도 되게 높은 거죠. 그러니까 옛날 기록을 보고 입국 이런 걸 통해서 그 균 중에 뭐가 제일 비슷한 맛을 낸다 이런 걸 연구를 해서 왜 그 뭐 풍산개가 사실은 멸종이지만 네, 뭐 모양과 다시 기록 보고 만든 것처럼. 복원한다는 게 네. 그냥 다른 개 종자로 사실은 만드는 거잖아요. DNA를 복원하는 네. 게 아니라. 풍산기 하니까 또 제가 또 들었던 민방위 수업 때 들었던 쓸데기 없는 농담이 있었군요. 뭔데요? 그 수업을 하시는 우익에 보통은 가까운 그쪽에서 많이 그런 하세요. 그런 약간 태극기 약간 네. 이런 쪽 분들이 많이 오셔서 하잖아요. 네네네. 김대중 대통령이 풍산개를 받았는데 음. 김정일에게 그게 그 개가 헥헥거린대요. 핵, 뉴클리어. 아 농담이라고. 걔는 아, 못 짖지 살아, 않고 진짜. 헥헥거린대. 진짜 못 살아 정말. 아유. 근데 그게 효과가 있었어요. 그 농담이. 아, 정신이 번쩍 들었어. 자고 있었거든, 나 사실. 아유, 깜짝이야. 가자잖아요. 그 다자잖아요. 근데 정신이 진짜. 그걸 위해서. 그러니까 내가 이걸 기억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그렇네. 민방위가 언제 끝났는데 기억을 하고 있다. 그거 가보신 사람이 아니면 모릅니다. 네. 예비군 비 올 때 교육하는 거랑 민방위 교육의 그 무기력한 그 분위기. 진짜 무기력해. 맞아. 요즘은 좀 타이트하게 한다던데요. 아 제가 불과 몇 달 전에 갔다 왔는데요. 아니에요? 전혀 타이트하지. 아니 그게 자는 걸 어떡하겠어요. 타이트해질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바쁜 사람을 불러놓고 뭘 이제 의무로 채워놓은 건데
저 예전에 알던 분이 네. 동생이 그 현역 군인도 민방위장 거기 예비군 훈련장에서 그 훈련 거기서 예비 아니 전역 그걸 하고 있는 병사들이 있잖아요. 네, 왜? 맞아요. 예. 그래갖고 근데 선배님들 하면서 하죠. 예, 맞아요. 지금 그 얘기를 했어요. 근데 말을 너무 더럽게 안 듣는다고 전부 아저씨들이 와갖고는 말을 하나도 안 듣고 너는 뭐 언제 제대로 이딴 소리는 했으면서도 뭐 잘하라는 둥 이딴 소리 했었는데 그러면서 그러면은 근데 막대할 수는 없잖아요. 선배님들 모자 쓰셔야 됩니다. 선배님들 옷 집어넣으셔야 됩니다. 이거를 계속 한다는 거야. 근데 그쵸. 아무도 귀뚱으로 안 듣는다고. 그럼 이제 한마디 하면 다 들어요. 선배님들 빨리 하시는 분이 빨리 나갑니다. 그러면 갑자기 뭐. 저런 속도가 나올 수 없는. 그게 도입, 아마 대표님이 예비군 하실 땐 그 제도가 없었을 텐데, 조기 퇴소가 생겨서요. 아 그래요? 네. 6시까지인데, 네. 빨리, 잘하는 순서대로 4시부터 나갈 수 있어요. 뭔가 좀 태도가 좋고 이러면은 빨리 뭐 이런 태도가 좋고. 태도 잘 듣고 안 근데 자고. 그거 30분 일찍 나가겠다고 갑자기 눈에 불을 켜고, 그러니까 그 무기력하던 예비군들이 갑자기 막 사격을 막, 백발백중. 제가 백발백중 수준이 아니라 저 예비군 훈련장에서 정말 신비한 사태를 겪었어요. 제가 사격을 했는데 사격 잘 못하거든요. 10발을 쏘는데 그 중에 2발 맞춘 거예요. 네. 그래서 2발밖에 못 맞췄다고 어쨌든 뭐 저는 어차피 일찍 나갈 생각은 그만두고 그 사람한테 갖다 주니까 그 받는 교관이 야 너는 어떻게 10발 중에 2발밖에 못 맞췄냐? 네 옆에 있는 10발 중에 12발 맞췄는데. 12발 맞췄더라고요. 네, 총알이 10개인데. 한국에 지금 전시 준비 체제 이대로 괜찮은가? 우리 군비 이거 이대로 괜찮은가? 무서워요. 그렇네요. 네. 난 그래서 가끔 그래. 외국에서는 한국인은 다 군대를 나왔으니까 약간 그런 약간 무서워하는 게 있는데 이게 반신반의한 게 그래도 훈련받은 가락이 있으니까라는 이만한 약간 5% 정도의 그런 신뢰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도움이 될까? 하는 게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근데 왜 우리 옛날에 얘기 잠깐 했잖아요. 예전에 미국에서 LA 폭동 났을 때 네. 그때 한인타운에서 맞아요, 진지 맞아요. 구축했던 거 생각해봐요. 아 그렇죠. 어. 그거 생각하면은 근데 그 형님들 옛날에 군대 3년 진짜 강 시절에 나오더라. 그때 군대 옥상에서. 군대 3년 다니신 분들이 그렇지. 그쵸. 옛날 불과 얼마 안 됐잖아요. 우리 네. 안 돼요. 여기는 안 돼 이제. 이제 끝났어. 1년 반 가지고 택도 없어. 안 돼. 근데 군대를 잘 생각해 보시면 네. 아무리 3년이라도 어차피 앞에 빡시게 하는 기간은 다 똑같지 않습니까? 네, 뭐 그렇죠. 허송 세월이 긴 거죠. 그래서 하긴 그렇게 생각하면 그 LA 폭동 생각하면 역시 뭔가 도움은 되겠다 싶다가도 아니 10발 중에 12발을 맞추는데요. 무슨. 그게 뭐냐면 뒤졌어요. 그 옆에 사람이 거기까지 맞춘 거잖아요. 얘 거기 시설이 좀 열악하고 그러니까 내 건지 자기가 제 써야 건지 될 하면서. 정말 우울하다. 하긴 나도 우울한 걸 치면 저 진짜 우울한 그 훈련병일 때 네. 원래 타겟이 뭘 탁 맞으면 이렇게 뒤로 제껴지잖아요. 아, 네. 자동으로. 네네네. 그래서 그걸로 점수 합산이 되는 오토 네네네. 시스템인데 백사로 밭. 제가 들어갔을 때 태풍이 불어서 그게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했더니 손으로 하라. 그래서 타겟 밑에 홈이 있는데 거기 네. 숨어 있었어요. 근데 머리 위로 총알 지나가는데 진짜 무서워. 그 외에 서부 영화 보면 그 소리 있죠. 총소리 중에 팡팡 파다 팡 그 소리가 진짜 나더라니까. 그게 되고 나와 이러면 나와서 뛰어가가지고 분필로 세는 거야 이렇게 몇 발이 뚫었지 했는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고 뭐 137번 7개 이렇게 하고 이제 넘어가 이런 식이었거든요. 너무 한국 군대. 내가 막가파 한국 군대 중에 거의 탑을 달릴 만한 에피소드 지금. 진짜로 그 뒤에 숨어 있는데 와. 정말 그럼 이쪽을 향해 총을 쏜다라는 그 압박감 있잖아요. 또 잘못 쏘면 손이라도 미끄러지면. 조상님 얼굴 왔다 갔다 했겠는데요. 근데 피앙 소리 진짜 그 소리가 실제 난다라는 걸 서부 영화에서 왜 저런 소리가 나오지 했는데 원래 실제였던 타당 거죠. 타당 이래야 되는데 피앙 근데 그게 이게 유탄이 지나갈 때 소리가. 튀면서 대표님 의도치 않게 알게 됐네요. 알게 됐죠. 그리고 총은 어쨌든 제대로 된 총이잖아요. 네.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1kg씩도 가거든요. 그게 비비탄도 아니고. 더 웃긴 거 얘기해 줄까요? 왜요? 그게 사격하는데 경사가 되게 가파르잖아요. 보통 그렇죠. 왜냐면 그게 멀게 해가지고 이렇게 세워야 되니까 제가 그걸 또 끝까지 또 못했어요. 하다 굴러가지고 굴러서 대굴대굴 가지고 바로 실려갔잖아. 그래서 그 다음 주에 유격이라고 기는 거 있잖아요. 네네네. 난 열애였지. 다리가 아파서. 역시 이게
아 웃긴다. 아 정말 아, 네. 갑자기 잠깐 한국 군대 이대로 괜찮은가 저희 잠깐 또 고민 좀 해봤어요. 좋습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이 해병대를 하기 때문에 전시 특공대 체계 나오셨기 때문에. 특공대 나오셨기 때문에 특전사? 특전사. 특전사죠. 맞아. 특전사. 문재인 대통령이 특전사 나오셨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이게 와우를 해보신 분은 다 아십니다. 대장이 누구냐에 따라 그건 그래. 부대 질이 갑자기 바뀌어요. 같은 사람이어도. 국군 통수권자가 누구냐? 네. 특전사 출신이다. 출신인데 그렇네요. 다릅니다. 그러면. 믿음직하네요 진짜. 그러면은 옛날에 장군 출신이셨을 때는 더더욱 저희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우리나라 군대 안 장군 갔다 온 출신 저희 대통령도 있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하는 걸로. 아 네. 그러시군요. 네. 전두환 장군 눈 잘못 보고 이러는 분도 있었어요. 이 총 이거 총구에. 네. 그래서 어쨌든 그 박정희 장군님께서 금지를 아니요 저희 누룩 얘기 그쵸. 네, 금지를 시키셔서. 아 그쵸. 근데 사실 세 번째 제일 밀주 없어진 제일 큰 이유는 다 떠나서 소주가 너무 쌌기 때문이에요. 소주가 너무 압도적으로 싸게 공급이 되니까 그거를 굳이 하면서 그러니까 옛날에 산업화 시대 먹고 살기도 힘든데 일단 취하는 게 중요한 상황에서 이거를 전통을 살려서 무슨 입국을 쓰고 무슨 누룩을 쓰고 이런 전통이 자연스럽게 없어진 게 큽니다. 사실 탄압 자체를 그렇게 막 심각하게 했다기보다는 싼 돈으로 빨리 취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막 복원한 누룩들도 많이 있어요. 그 뭐 특히 이제 배상면 씨라고 술 네. 덕후. 맞아요. 배상면 저도 알아요. 배상면 주가 그쵸. 저도. 그쵸. 브랜드죠. 그건 그게. 들어봤죠. 이 배상면이란 분이 그 술이 그게 사람 이름인 줄은 지금 처음 알았어. 박 변호사님 덕분에 처음 알았어요. 그분이 이제 만드신 회사가 국순당을 만들었어요. 백세주를 만드신 분이고. 배상면 주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이제 배상면 씨가 그 네. 침대랑 약간 비슷한데요. 그거 아시죠? 에이스 침대 우리나라 들여온 분이 네. 첫째 아들한테 에이스 침대 물려주고 둘째 그러니까 시몬스를 또 들여왔어요. 맞아요. 그게 아. 같은 그걸로 알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한테 시몬스 물려주고 자기는 썰타를 또 들여가지고 대진 썰타 침대. 네, 그래서 1, 2, 3위가 다 그쵸. 한 집안이라는. 이거 비슷하게 그 국순당을 첫째 아들한테 물려줬어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50세주 막 이래서 그 백세주 맞아요. 인기가 백세주랑 소주 타갖고 그때. 근데 그 배상면이라는 사람은 되게 신비해요. 보면 그 누룩 연구와 쌀 연구 이런 거 정말 술 덕후거든요. 전통주 덕후인데 이 사람이 백세주로 성공을 해서 약간 기업화를 한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 첫째 아들이 무슨 MBA 출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그분이 약간 되게 기업화를 해서 국순당을 좀 더 규모를 키웠는데 그 둘째 아들이었나 하여튼 그러니까 둘째인지 셋째인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순서상 몇째 아들이 차남일 거예요 아마. 네. 그 차남이 약간 좀 더 덕후 기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기업화된 국순당에서 뛰쳐나와서 나는 좀 더 이제 덕후스럽게 만들겠다라고 만든 게 배상면 주가예요. 그래서 배상면 주가는 뭐 막걸리도 생각해 보시면 국순당 생막걸리는 되게 그 우리 그냥 먹는 서울 막걸리 되게 비슷해요. 반면에 느린마을 막걸리는 되게 다르잖아요. 그 집에 또 따님도 장녀이신 그죠. 분도 그분이- 배혜정 씨도 그렇게 배혜정 말씀해 누룩도가. 주셨잖아요. 네. 그분이 만든 막걸리는 사실 그 호랑이 막걸리라고 팔긴 하는데 그것도 맛있지만 부자라고 있습니다. 부자 막걸리라고 있는데 정말 맛있습니다. 이거는 뭐 근데 인터넷에서 판매를 요즘에 이런 거 많이 하지만 느린마을 막걸리 이런 거 다 살 수 있거든요. 요즘 인터넷에서. 근데 이 배혜정 씨 거는 백화점 이런 데서 막 한 병이 2만 원, 3만 원에 사야 되고 그렇습니다. 고급화 전략. 그리고 이제 배상면 주가는 약간 덕후 전략 더하기 요즘엔 이제 동네마다 양조장 만들고 있거든요. 느린마을 양조장. 아, 네. 거기서 사실 다 만들어요. 왜냐하면 느린마을 막걸리 만들고 그 위에 있는 것만 뜨면 또 느린마을 청주가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있고 국순당은 이제 아무래도 좀 큰 사업 중심으로. 그래서 뭐 국순당은 되게 기업화돼서 옛날에 혜태 런던 드라이진 기억나십니까? 네. 그 군대에서 그게 많이 대체 먹었던 뭡니까? 그런 게 군납으로 있습니다. 많이 팔렸던. 그 술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캡틴 게? 큐 이런 술 나오던 시절에 살던 나름 어쨌든 뭐라도 해보겠다고 이렇게 양주스럽게 만든 진이에요, 건가요? 진. 혜태에서 나온 진인데 이렇게 영국 군인이 그려져 있어요. 아. 그것도 국순당에서 다 인수해서 우길기를 닮은 영국기가 그려져 있죠. 그래도 전쟁 때 그 깃발 썼어. 전범기야, 그치. 전범기. 그거 유니온잭. 그렇군요. 그렇죠. 전범기죠. 영국이 지진 않았잖아요. 저야 전범기. 저야 전범기지. 그렇구나. 왜 이래? 저야 전범이구나. 영국은 미국 독립전쟁에서 졌습니다. 전범. 전쟁 범죄를 일으킨 근데 거니까. 전범이었는데 다음에 또 그쵸, 이겼으니까 이게 이제 세탁. 세탁됐죠. 신분 세탁됐지. 그러면 일본도 결국 이기면 마지막에 이기면 그럼 그때 가서 다시 보는 걸로. 네. 네. 그런 일은 없어야 합니다. 네, 네. 그럼요. 그렇죠. 그런 일은 네. 없어요고요. 그냥 제가 우길기 요즘 찾으러 다니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기도 있다 이런 힌트를 해요. 유니온잭도 그거다. 유니온잭도 그죠. 방사형 이거 해가 뜨고 이거 음. 그거죠.
그래서 일본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2000년대 초반에 일본에서 막걸리 인기가 엄청났어요. 네,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장근석 씨가 광고. 그 광고 이게 따라 먹는 광고를 통으로 롱테이크로 자 이걸 흔들어서 따르고 어떻게 해서? 하고 하는데 그거를 엄청 장근석 진짜 왜 덕후들이 덕후몰이 할 때 찍는 영상들 있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이러면서 이렇게 하는 식으로 그게 광고야 근데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 보다가 오글거려요. 내 팬들한테만 할 것 같은 영상이 아니라 그게 광고로. 그때 갑자기 맞아요. 일본 관광객들 들어가지고 나 아직도 기억나는 게 그때 이제 제가 충무로에서 일을 할 때였는데 충무로 명동 가까우니까 밥 먹으러 명동에 나오면 호텔을 잡고 일본인들 특히 중년 남녀들이 편의점에 있는 막걸리 다 쓸어가는 거야. 그 호텔방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게 코스였대. 싸니까. 싸니까. 그 코스였대. 그 관광도 거의 안 하고 이게 맛있는데 지금 일본에서 유행인데 비싼데 여긴 싸고 더 이제 왜 오리지널이라는 느낌이 또 있는 거잖아요. 그쵸. 뭔가 여기서 왕창 사가지고 근데 몇 병만 먹고 가도 남는 거 아니냐. 남는 거죠. 그래가지고 그 짐 당시에 사가지고 가고 안경 맞추고 막걸리 편의점에 마시고. 막걸리를 살 수가 없었어요. 그 동네 중구에서는. 왜냐면 막걸리 저녁에 가면 없는 거야. 이거 왜 없냐 했더니 주로 일본 관광객 때 왕창 사간다고. 중구 총장님이 노력을 하셔야겠네요. 막걸리. 아니 노잼. 그분은 노잼. 제가 중구에 살고 있는데 근데 그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일본에서도 원래 탁주가 있었어요. 당연히. 네. 청주가 있다는 얘기는 탁주가 있었다는 그렇겠죠. 얘기죠. 그런데 위에만 뜨면은 사케가 되는 거니까. 네, 근데 그게 산업화가 안 돼서 사실 지금도 있긴 있는데 거의 그 문화가 없어진 거예요. 탁주 문화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왜 우리 겨울연가가 떴던 게 네. 겨울연가가 떴던 게 되게 옛날 일본 드라마의 어떤 느낌적 추억을 느낌. 살려주는 그쵸. 네. 그런 게 있어요. 그것처럼 이 막걸리도 사실은 옛날 일본 아저씨들 그 당시 전쟁 전 세대들은 기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노스텔지어 젊은 세대한테는 또 뭐 새로운 외국에서 온 술. 근데 와인 다음으로 이제 그게 이제 뭐 그러면서 건강에 좋다는 둥 뭐 이런 곡주라니까 사실을 묻고 밥 대신 밥 대신 물 대신 막걸리 다이어트. 맥주는 곡주가 아니냐. 그렇죠. 맞아요. 그때 알콜 빵이랑 알콜 밥이랑 같나요? 그렇죠. 네. 한국 사람은 밥이지. 네. 그럼. 그래서 하여튼 인기를 끌었다가 요즘에는 그렇게 선풍적인 인기는 아닌데 사약도. 근데 이제 그래도 일본인들 중에 약간 생활의 일부가 됐더라고요. 자리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네, 맞아요. 완전히 자리를 잡아서. 근데 일본에서 제가 막걸리 먹어봤는데 거기서는 1위가 이동 막걸리예요. 포천 이동 막걸리요. 네, 그 포천 이동 막걸리가 사실 아시겠지만 단일 브랜드가 아니고 네. 그 이동에서 나오는 수많은 양조장 막걸리를 다 이동 막걸리라고 한 맨 건데. 처음에는 그 이동이 그러니까 일동, 이동, 그러니까 움직이는 삼동. 이동인 줄 알았어요. 맨 처음에 들었을 때는. 네. 근데 그 이동이 그 뭐지? 이동갈비. 갈비도 네, 네.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움직이는 뭐 이런 뜻인 줄 알았어요. 선술집 서서 먹는 술집 이것처럼. 근데 알고 보니까 1동, 2동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 이동 막걸리가 근데 아시겠지만 약간 옛날 스타일 그 밀막걸리에 아스파탐 많이 들어가면 약간 그런 맛이거든요. 좀 우리 기준에서 사실 세련된 맛이 아닌데 네. 일본 막걸리가 그러다 보니까 저는 약간 한계가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어쨌든 뭐 한식 먹으면 자연스럽게 먹고 또 그냥 슈퍼에서도 많이 파는 뭐 파스타 그런- 먹을 때 와인 한 잔씩 먹듯이. 네네네 그런 아예 느낌으로. 그렇게 딱 자리를 잡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여기서 뭘 먹어도 소주인데. 그러니까 일본 얘기 아까 하시니까 제가 이거 이제 보다가 다른 술 보다가 우리 국뽕 얘기 있는 거예요. 일본의 사케의 원료가 사실은 한국의 소곡주다 이러면서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네. 그런 얘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까지 또 국뽕도 해야 되느냐라는 느낌. 근데 제가 볼 때는 좀 이상한 게 그렇게 말하기는 좀 애매해요. 그러니까 누룩을 빚어서 술을 만들어서 위를 떠내기만 하면 다 사케예요. 예전에 다 청주고. 그 일본에서 오래된 정사로 되는 제가 책 제목 기억이 안 나요. 고석인가 하여튼 그 책에 일본석이 아니면 네네 그 일본의 그 책에 맨 처음에 그 술이 담겨진 그게 있다는 거예요. 백제에서 온 인번인가 하는 사람이 술 빚는 법을 가르쳐 줬다. 그 일본에 최초로 술을 담게 된 그거다라고 거기 적혀 있다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백제에서 많이 먹던 게 거의 소곡주였대요. 그래서 지금 사케가 소곡주가 원류다라고 이제 말씀하신 학자들이 있는 거죠. 다 우리 거다, 우리 거다. 그렇죠, 역시 백제 뭐. 사람이 한 거라니까. 네. 훌륭한 우리 조상님들 네. 훌륭합니다. 하나만 하시기 바랍니다. 사케 팔면서 로열티 왜 안 내냐? 백제 로열티 왜 안 내냐? 놈들. 난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화이트 리스트에 네. 이렇게 뭐 수입하고 이런 거가 좀 이렇게 제한 품목이 걸렸잖아요. 네. 대표적인 예를 들어 대표적인 게 이제 불화수소인데, 네. 근데 지금 보니까 입국이 이게 다 일본 거면 네. 치명적인 거 아닙니까? 만약 이거 걸어버리면 전혀 치명적이지 않습니다. 않습니까? 아닌 이유가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균이기 때문에.
아, 균이. 당장에라도 배양해서 만드는 건 일도 아닙니다. 아. 그쵸. 네. 입국이 일본식 입국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것도 학자들마다 하는 말이 조금씩 다릅니다. 우리도 한국 일본의 역사에서 뭐가 한국 거고 뭐가 일본 거고 이렇게 말하기 되게 애매한 게 딱 자르기가 사실 그쵸. 너무 가까운 나라고 이게 너무 많이 왕래를 했던 나라거든요, 사실. 그래서 서로 되게 문화가 섞인 게 많아요. 그 왜 전에 얘기하셨던 트로트 엔카 같은 것도 네. 트로트랑 엔카가 똑같은 것 같으면서 좀 다른 것 같기도 하면서 서로 영향을 미치면서 뭐 이러면서 이제 또 각자 정립이 나라에서 되고. 사실 발달이 되니까 나라 색이 또 들어갈 그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서 뭐 이렇게 딱 자르듯이 말하기는 좀 힘든 것 같습니다. 어쨌든 네. 일본 술의 원료는 역시 백제에서 왔다. 네, 그렇다고 합니다. 입으로 씹은 술이 아니다. 네. 너의 이름은 되게 안 좋은 만화네요. 부치카미 자켓 아니다. 아,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전통이 끊어져서 그 가슴 아파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애니메이션으로 이제 전통을 이렇게 한번 하려는 술이었던 거죠. 너의 그 이름은. 신사에서 모시는 신이 아마 백제 신일 거예요. 네. 술의 이름은 이 술의 이름은 진로다. 오늘 사키노 나마이와 그죠. 술 맛이 취하고 그 여자한테 너의 이름은 주모. 주몽. 으아 이러면서 그러니까 주몽도 거기서 온. 방송이 우리가 이상해지고 있어. 술 안 먹었는데 술 먹고 방송하는 것 같아요. 이미 술 여러분 취한 저희 것 술 안 먹었습니다. 네, 전혀 취한 먹지 것 않았어요. 같아. 우리 밥 먹었는데. 밥 먹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12도에서 15도를 넘기가 힘들다 그랬죠. 네. 네. 그러면은 역시 보존성이 좋긴 좋지만 그래도 어쨌든 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맞아요. 우리 아까 막걸리 상하는 거, 와인 상하는 거 생각해 보면.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식초가 될 수도 있고 네. 더 발효를 해서 그렇게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어떻게 할까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그러다가 증류주라는 기술을 만들었습니다. 이 증류주는 간단한데요. 물에 끓는 점은 100도거든요. 네. 네. 근데 에탄올에 끓는 점은 다 아실 거예요. 몰라요. 모릅니다. 옛날에 다 과학 시간에 배우셨을 텐데. 그게 언제적 옛날인데 이분이 지금 그래서 78.37도예요. 그러면은 이론적으로 한 80도로 끓이면 에탄올은 증기가 돼서 날아가죠. 근데 물은 안 끓는 겁니다. 그러면 그 증기를 따로 모으는 거예요. 근데 네. 어떻게 모을까요, 증기를? 통에다 모읍니까? 뭐 흘러나오게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어떤 이렇게 뭐야 이렇게 위에다 막아놓고 그게 조금씩 모여가지고 이게 그쵸. 쭈루루 흘러나오게. 위에 막아놓고 그 막아놓은 데를 약간 차갑게 하면 그렇죠. 그죠? 다시 물이 되는 거예요. 음. 그러니까 이슬처럼 몽골 맺히죠. 맺히겠죠. 그죠? 그럼 걔들이 맺히는 거를 잘 따라 먹으면 이게 이제 순수한 에탄올이 되겠죠. 너무 어렵다 근데 그 다시 이렇게 맺히면 다시 밑으로 다시 떨어질 것 같은데 그렇죠. 그것만 따로 모으기가 또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같은 소주꼬리 그리고 이제 요즘 뭐 증류하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왜 뭐 이렇게 위스키 공장 같은 데 가면 엄청 큰 그게 근데 역사가 막 한 400년 500년 이상 된 엄청 큰 무슨 뭐 황동으로 만든 증류기 막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증류라는 기술 자체가 그러니까 문헌상은 되게 옛날부터 있습니다. 근데 이걸 자유자재로 하고 서양에서도 자유자재로 쓰기 시작한 것은 십자군 전쟁 시기 정도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군 왜 알이 들어가면 다 지난 시간 맨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알이 들어가면 대부분 뭐 알케미스트, 알코올 이런 것처럼. 네. 그래서 그런 정밀한 증류 방법 자체가 십자군 그러니까 아랍에서 먼저 발전을 했어요. 아랍에서 먼저 발전한 것이 그러니까 그 전부터 있긴 있었어요. 이 원리 자체를 뭐 모르지는 않으니까 있긴 있었는데 이게 되게 상세해야 돼요. 왜냐하면 물이 끓는 점이 100도라고 하지만 음식 해보시면 알겠지만 끓이면 80도 정도에서도 조금씩 증기가 아래부터 살짝 보글보글 하잖아요. 네. 왜냐면 그 액체 전체를 동일한 온도로 만들기가 되게 힘들어요. 아래는 약간 100도고 중간은 60도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한 80도로만 가열을 해도 일단 물도 좀 나와요. 그리고 여기서 제일 문제가 있는데 지난번 숙취 얘기할 때 했던 얘기인데요. 이 효모가 먹으면 에탄올만 싸는 게 아니라 메탄올도 싸요. 네. 그 비율은 조금 다르지만 메탄올도 싸기 때문에 이 메탄올은 또 근데 메탄올은 먹으면 취하지 않고 왜 저 말씀드렸지만 눈이 멀고 뭐 이렇게 된다 눈이 멀거나 그랬잖아요. 죽는다고. 이 메탄올도 같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메탄올에 끓는 점이 이제 이건 정확히 60몇 도거든요. 그래서 왜 그 소주꼬리 저희 그 뭐 안동 소주 이런 거 만들 때 보면 처음에 끓여요. 처음에 나오는 건 다 네. 버립니다. 그걸 초류라고 하는데 초류는 지금도 위스키도 마찬가지인데 초류와 후류는 버려요. 그러니까 쭉 나누면 이렇게 증류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게 연속식 증류가 있고 단식 증류가 있는데 그냥 저희가 얘기한 지금 이 개념이 단식 증류예요. 그러니까 쭉 끓였을 때 초류 그러니까 한 60도 정도에 먼저 나온 애들을 버려요. 왜냐하면 메탄올이 많을 테니까. 그 다음에 80 몇 도에서 맨 마지막에 나오는 애들은 물이 많겠죠.
온도가 더 높아졌으니까. 그러니까 온도가 같아도 에탄올이 네네. 다 날아간 다음에 그쵸. 아랫부분에 있는 물이 끌어올라오는 올라올 거예요. 그러니까 거니까. 후류든 물이 많아서 얘들을 버리고 그 중류만 써요. 원래 위스키든 뭐든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러면 어떤 장점이 생기냐면 이거를 증류를 해보니까요. 현재 기술로는 99도도 만들 수 있어요. 오. 증류를 했잖아요. 이걸 또 증류하고 또 증류하고 이래요. 그래서 보시면 보드카 보면 6번 증류 막 이런 거 써 있어요. 그게 그런 소리군요. 네. 증류를 많이 하면은 뭐 스피리터스라는 술은 99도까지도 만들 수 있고 우리나라 지금 소주를 만드는 주정이 그 연속식 증류라는 큰 어떤 탑 같은데 공장에서 하는데 네. 98도 정도로 만들어요. 그게 불 붙이는 용도 외에 써도 되나요? 그게 사람이 먹는 먹을 용도로 괜찮나요? 근데 스피리투스 먹긴 먹습니다. 네, 먹긴 먹는데 뭐 어쨌든 이게 좋은 게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는 메탄올을 많이 제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 번 증류하니까요. 한 번만 증류해도 초류를 버리면 버리니까. 네네. 최소한 그냥 먹는 거에 비해서 메탄올이 적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숙취가 적죠. 왜 좋은 술이라 숙취가 적다. 이거 대표님이 독주 좋다고 했던 그것처럼. 좋은 술도 그러니까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술이라는 게 증류를 여러 번 해서 메탄올을 확실하게 제거해낸 술들이 있어요. 증류주 중에도 한 번만 증류한 술이 있고 여러 번 증류한 술이 있고 한 번 증류하는 가운데서 왜 그 위스키 같은 건 한 번만 증류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품질이 좋은 게 거의 좋은 위스키 같은 경우는 3분의 1 정도만 씁니다. 초류를 확 다 버리고 후류를 확 다 버려서 중류를 한 진짜 3분의 1 정도만 써요. 뭐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이런 장점이 생긴 거예요. 이 도수가 높아졌다는 말은 얘는 썩질 않아요. 그렇죠. 보드카 우리 병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년 전의 병 멀쩡합니다. 그대로 먹을 수 있어요. 밀봉만 잘 돼 있으면. 이거 썩질 않으니까 이러니까 이제 역사가 변하는 거예요. 증류주 종류는 왜 웃으세요? 주정뱅이의 역사가 변한다는 느낌이라서. 이게 여러분 증류주가 그럼 뭔가 싶을 텐데 여러분 생각하시는 게 다 증류주 대부분 증류주예요. 그러니까 맥주 그러니까 호비 안 들어간 맥주 정확히 말하면 맥주는 아니죠 그러니까. 근데 호분에 안 들어간 건데 사실은 맥주랑 똑같은 거. 요거를 끓여서 증류해서 만드는 게 위스키. 그다음에 와인을 끓여서 만들면 브랜디라고 해요. 이 브랜디 중에 제일 유명한 게 꼬냑이죠. 꼬냑 지방에서 나오는 와인을 증류해서 만들면 꼬냑. 아, 그러니까 그게 와인을 증류해서 만든 게 꼬냑인 거예요? 그쵸. 그래서 뭔가 무슨 향취가 더 나고 그랬구나. 한다는 게 꼬냑이 뭔가 네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얼핏 위스키에 비해서는 그 꼬냑이 훨씬 향취가 나고 그런 어, 풍미가 있다라고 했던 게 그래서 그렇군요. 그러니까 포도를 끓인 거예요 결국. 그러니까 그 꼬냑은 동네 이름이거든요. 네, 그 그쵸. 꼬냑 동네 옆에 또 아르마냑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아르마냑, 꼬냑 두 개가 유명한데 사실 이거는 아까도 뭐 포도주라는 것 자체가 인류가 제일 쉽게 만들 수 있는 네. 술이기 술이기 때문에 포도 증류주는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이걸 통칭해서 브랜디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제 청주를 한 것들이 이제 안동 소주 같은 우리나라식 소주, 그다음에 일본 소주도 보면 일본 소주에 보면 뭐 고구마 소주니 보리 소주니 이런 네. 얘기 하거든요. 그게 그거야. 고구마로 만든 탁주나 청주를 증류하면 고구마 소주가 돼요. 고량주 같은 경우 고량은 까올량, 그러니까 홍까올량 그러면 붉은 수수밭이거든요. 장혜모 감독의 홍까올량. 수수를 고량이라 그래요. 그래서 고량주 그러면 수수로 만든 술.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맞는 표현 아니죠. 그러니까 연태고량주 이러면 연태고량주라고 하지만 그 사실 한자가 고량이 아니고 그거는 오래된 양조주란 뜻이에요. 그거는. 네. 맞아요. 네, 그 고량주가 아니고 연태고량주 그러면 이 안에는 고량 그러니까 수수도 있지만 쌀, 밀 이런 것도 같이 들어가거든요. 아, 연태고량주 제가 한때 참 선호했죠. 그 술이 깔끔하고 좋더라고요. 깔끔하고. 좋죠. 네. 싸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우리 흔히 고량주라고 하는 그 백주, 빠이주, 이제 우리나라식 발음에서 빼갈이 된 건데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다 결국은 증류주입니다. 왜 빼갈이라 그러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빠이주를 빠이주. 네. 네. 빠이얼, 그러니까 빠이얼에서 왜 빼갈이 된 거예요? 그 이제 빠이걸, 빼갈 이렇게 들린 거예요. 그런가 봐요. 그런 거야? 나 점점 사람이 화가 많아지는 것 같아. 참고로 제가 자주 가는 식당 중국 식당에는 백알이라고 써 있습니다. 아니요, 그 잘못한 거죠. 그러니까. 저희 괜히 통칭. 소주, 맥주, 백알 판매. 백알이 뭐예요? 이렇게 빼갈이라고. 짜장면은 왠 틀린 것 같으니까 자장면 이렇게 쓰는 것처럼. 옛날엔 자장면이 맞는 표기법이긴 했잖아요. 잠봉인가요? 짬뽕인가요? 요즘은 원래는 그거 원래도 아니- 잠봉입니까? 그럼? 그거는 제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어떤 소리 나는 대로 그 표기하지 근데 않나요? 짜장면 원래 자장면이 맞았어요. 네. 짜장면이 잘못된 거였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는 들어왔어요. 맞춤법에 그게 맞는 걸로 들어왔잖아요. 그 몇년 당시에 전- 그러니까 네. 자장면이 맞던 시절에 네.
책 제목이 있었어요. 무슨 아나운서가 쓴 책이었는데 자장면이 맞아요. 짬뽕은요가 책 제목인 거예요. 근데 저 너무 궁금한 그 책을 사봐야 이제 그 짬뽕이냐 잠봉이냐 국어사전만 봐도 될 것을. 잠뽕이냐 짬뽕이냐 그 자장면이 맞던 시절에 나온 노래가 그거예요. 어머니는 짜장면이 싫다고 해서 자장면이 맛있지. 맞춤법이 틀린 거 먹지 않는다 엄마는. 엄마는 짜장면 따위는 안 먹는다. 어머님이 수준 짜장면 떨어져서 싫다고 하셨어. 본토 오리지널 자장면 먹는다. 그 시대에 진짜 그래가지고 애들이 노래방에서 부르면서 야 이거 우리 어머니는 이거 자장면으로 불러야 되는 거 아니야? 뭐 바래 바라 이런 것처럼. 그렇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술은 근데 낭비가 되게 심해요. 제가 이거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한 적이 있어요. 제가 막걸리를 사가지고 네. 요걸로 끓여서? 이제 소주를 한번 만들어 보자 집에서. 이런 바보 같은 짓을 등짝 스매싱 당하려고. 다행히 친구랑 같이 살 때 네. 둘이서 잉여력이 막 너무 넘치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때가 있어요. 근데 저 그렇죠. 결국 만들었거든요. 결국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그 뉴클리어 뭐 이런 거 인간이 접근할 수 없는 어떤 것이 한강에 그래서 버리고 맛대가리가 더럽게 없었지만 그걸 맛이 떠나서. 없어요? 왜냐하면 증류를 제대로 된 증류기로 증류를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당시에 얘기하면 좀 너무 변태 같은데 제가 집에 사실 그 플라스크나 뭐 이런 알코올 램프 이런 게 좀 네. 있어요. 그래서 그 실험관 옛날에 그런 거는 변태 같지 않고요. 집에서 네. 이렇게 술을 굳이 만들어 먹는 게 변태 같아요. 그래서 그 플라스크랑 이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아무래도 증류가 좀 잘 안 되는 것도 있는데 깔끔하지 않게 되니까. 제일 문제는 막걸리 그때 10리터를 사서 그 산술적으로는 막 날라가고 이런 게 많다 보니까 그 제가 한 40도짜리 술을 만들었는데 막걸리 10리터였는데 진짜 이렇게 조금 마실 거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탁토랑 먹을 정도밖에. 네, 이거 조금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 먹는 그런 증류가 싼 거구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렇네요. 또 연속식 증류는 그건 너무 자세한 네. 얘기인데 그건 지나가겠습니다. 그건 정말 변태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래서 이게 이렇게 알코올을 쓸 수 있게 되면서 뭐가 또 좋냐면 유럽은 물이 안 좋아서 술을 많이 먹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네네. 그래서 맥주를 먹었고 이런 얘기를 지난 하는데 시간에도 그 얘기했죠. 알코올이 생기니까 이제는 굳이 맥주를 만들 필요도 없이 그냥 강에서 물을 떠요. 그다음에 알코올을 타요. 그럼 먹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남녀노소. 살균이 되잖아요. 알코올이니까. 할머니도 손자도. 그렇죠. 이게 그래서 핵심이 이 알코올이 생기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러니까 증류주라는 게 생각하기 시작 역사가 바뀌는 게 새로운 주정뱅이 시대가. 네, 그렇죠. 예전에는 항해를 나가면 대항해 시대 게임을 해보신 분들은 압니다. 대항해 시대 게임의 핵심은 제일 중요한 건데요. 음식과 물의 그 비율을 조절을 해야 되는 게 있거든요. 근데 초보들은 이제 5대5로 해요. 근데 아닙니다. 항상 물을 더 많이 해야 돼요. 7대3이나 8대2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음식은 조달하기가 의외로 쉬워요. 음식은 물고기 잡아야 되고 하다못해 그렇죠. 물고기 잡아야 낚시도 되고. 해도 되고 어디 가서도 조달하기 쉬운데 어디 가면 물이 되게 안 좋은 경우도 많고 바다에는 물이 그때는 없고 진짜 물이 귀한 데가 많았으니까요. 그러면 항해를 하면 아무리 항해를 길게 해도 일주일 이상을 힘들어요. 물이 썩으니까. 술로 하면 맥주 같은 경우는 2주 갑니다. 2주 항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알코올 이 증류주가 기술이 발전하면서부터는 이론적으로는 한두 달 항해를 충분히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물이 썩질 않으니까. 대신에 물이 썩지 않으려면 술이랑 같이 넣어놔야죠. 사람이 그걸 대신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그래서 이제 대항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네. 마젤란, 우리 알는 콜럼버스 네. 몇 달씩 항해하고 이 얘기가 증류주가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아예 애초에 불가능했어요. 정말 극단적으로는 해수 담수화 장치가 발견되는 20세기 말이 돼야만 할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그러게요. 진짜로. 술이 발견돼서 사람들이 대양 항해를 할 수 있게 됐는데 문제는 간이 좋은 사람만 선호를 할 수 있는. 항상 매일 술을 먹어야 되는 거죠. 물 대신 술을 먹는 거니까요. 그러면은 이게 저희 좀 시간이 좀 됐잖아요. 네네네. 그러면 새로운 주정뱅이 시대는 다음 시간에 얘기하는 걸로. 네, 대항해 시대 얘기는 다음 네. 시간에. 하는 거죠. 주정뱅이들의 이제 전과는 이제 차원이 다른 새로운 주정뱅이들의 시대가 열린 것은 이제 그렇죠. 그리고 제국주의, 대항해 시대, 제국주의, 산업혁명 이게 결국은 술이 없이는 다 불가능했던 겁니다. 땅 위에서만 취할 소녀 이제 바다 위에서도 몇 달 동안 취해주마. 그렇죠. 그런 때가 온 것이죠. 네네. 오늘 얘기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이게 술이다 보니까 이게 술 먹고 방송하듯이 헛소리를 많이 하네. 오늘 우리나라 그 군비 문제에 대해서 제가 좀 걱정을 해보고요. 네. 네네. 아까도 얘기했지만 국군 통수권자가 그렇죠. 군필자면 특전사 출신이라서 네. 이제 군필자면 정말 든든하네요, 진짜. 괜찮습니다. 오늘도 고생해주신 박기태 변호사님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동규 대표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쉬우셨습니다.